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복합지문, 인문지문이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한번 보자. 가지문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이고 나지문이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거든. 한번 볼까? 1문단.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시민의 정의를 지금 해주고 있어. 권리와 의무를 지녔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됐지?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에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하면서 이 문단에서 자유주의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선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자유주의인 거야.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자연권을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자연권이야.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그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뭐야? 라고 하면은 자연권, 이렇게 본 거지. 됐지? 자, 3문단.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개인주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라는 거야.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왜 개인을 우선시하냐면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이 자유주의는 권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본 거야.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이 말도 이해되지? 누군가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그냥 하면 안 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야. 자, 됐니? 4문단.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들이 중시한 건 이제 소극적 자유야. 이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를 자유라고 봤는데 그걸 소극적 자유라고 한 거지.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가 되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써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간섭, 국가 타인에게 구속, 부당한 압력, 강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소극적 자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5문단 가볼게, 얘들아. 일단 시민이 뭔지 시민의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 시민의 정의는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돼.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지녔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시민의 자유, 권리, 의무, 즉 시민이 어떤 자유를 갖고 어떤 권리를 갖고 그리고 의무,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을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선 자유주의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무엇을 중시하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그리고 이것은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대. 자연권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똑같은 말로 천부인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천부인권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 권리야.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자연권, 선천적 권리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자연권, 천부인권은 누구에게나 시대, 장소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내재해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다. 그리고 이 자연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얘기했어. 이것이 바로 근거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말해봐. 그러면 자연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개인주의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개인과 국가가 있을 때 무엇이 우선이다? 개인이 우선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이다? 권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그럼 지금 뭘 중요시하는지 너무너무 보이지? 개인이 중요해, 권리가 중요해, 자유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제약하거나 그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제약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발적 동의,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는 권리 제약이나 의무 부과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자유 중에서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거든. 소극적 자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부당한 압력,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야. 그래서 그냥 얘를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그냥 이렇게 표시할 거고, 이걸 계속 비슷한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거든.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보자.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면 안 되는 거야. 국가와 타인,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 강제에 속하는 거지. 구속당하지 않고 사적 영역을 보장하는 거지.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방임으로써의 자유인데, 이 방임으로써의 자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간섭이 없는 것. 간섭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간섭도 싫어하는 거지. 이게 맥락이 다 닿는 게 보이니?
누군가 나를 간섭해, 강제해, 압력을 줘, 국가나 타인이 나를 구속해, 이런 게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소극적 자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무엇을 중시하는 건지 너무 보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자유주의는 자유, 개인, 권리. 계속 이어서 볼게. 오문단이야.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 인정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적극적 자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봤다는 거야.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 간섭의 부재가 뭔데? 소극적 자유였지. 이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야.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얘들아, 여기가 중요하거든. 이게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는 거다? 근데 여기서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 자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여기 소극적 자유랑 적극적 자유의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요게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마지막 6문단.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자유주의의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첫 번째 글이 끝난 거거든. 자, 그러면 7번 정리할게. 소극적 자유 말고 이제 적극적 자유를 주장한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있대. 적극적 자유. 이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인 건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가치가 있는 삶, 혹은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율적 삶을 중시한다. 그것을 위한 자율적인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소극적 자유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외부 간섭의 부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외부 간섭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도 된다.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본 거야.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지.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인정해. 하지만 소극적 자유는 완전 싫어하지 얘들아. 다 싫어. 간섭 다 싫어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주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 자, 그 다음 나지문 가볼까? 나지문 볼게.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는 하면서 벌써 자유주의랑 차이점을 얘기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까 전에 자연권 사상이잖아. 그래서 요 자유주의는 자연권으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 자체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래. 자연스러운 건 없다.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아까 자유주의는 의무와 권리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했어? 그냥 권리가 중요했잖아. 근데 공화주의는 권리는 의무랑 결합돼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여기부터 되게 다르지.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자유가 있을 때, 개인의 자유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조금 더 우선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그러니까 역할 수행을 해야 돼.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 시민으로 여긴다. 해서 벌써 자유주의랑 입장이 되게 다르다고 느껴졌어야 돼. 정리 먼저 해보고 갈게.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권리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것.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결과물이 되는 거지. 성취하는 거니까. 그리고 권리는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자연권에 대해서는 부정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자유가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자유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건 틀려.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공익과 개인의 자유가 있을 때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야. 아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요했잖아. 근데 공화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해됐어? 그리고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민은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거지. 공동체에서의 역할,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선,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알겠지? 여기 1문단 보고는 너희가 자유주의랑 차이점을 좀 알면 돼. 자, 2문단 볼게.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분류를 해주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이다. 그럼 앞으로 시민적 공화주의랑 신로마 공화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하면서 여기부터 얘기하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한 것, 타고난 사회성, 그리고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참여라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며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자체, 즉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목적.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정치 참여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했어.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자유주의랑 엄청 차이가 나지. 권리 이익보다는 정치적 의무, 이걸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의무를 너네가 선택해서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 불가능, 거부 불가능. 그냥 의무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지. 이해됐어? 정리하면서 갈게.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는 일단 시민적 공화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4번 시민적 공화주의. 얘는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 아테네 전통이네. 요거 그냥 정보로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번부터인데 뭐를 강조했냐면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성을 타고났다. 타고난 사회성 자체를 강조했다고 보면 돼. 그리고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중요시한 거지. 국가 안에서 도덕적 존재로 살 수 있다. 국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거겠지. 국가 안에서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엄청 의미를 부여했어. 정치를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민의 의무, 그리고 이것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야. 왜냐면 정치 참여는 그 정치 참여 자체만으로도 덕성을 함양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다. 됐지? 정치 참여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고 5번 그래서 개인의 권리하고 어떤 이익보다는 무엇을 중요시했지? 의무를 중시했어. 이게 중요하지. 권리, 이익보다는 이거보다는 의무를 중시했고 이 의무 자체는 선택사항 아니야. 선택 못해. 그냥 해야 돼. 그 다음에 거부 당연히 못해. 그냥 해야 돼. 이렇게 본 거야. 이게 시민적 공화주의. 자, 됐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3문단.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신로마 공화주의 아까 앞에서 나왔던 두 번째지. 얘네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네.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공통점이야. 둘 다 정치 참여를 의무로 보고 강조했어.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찾지 않았다. 얘들아,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 여기네. 타고난 사회성. 윤리적 자기 실현? 여기네. 그치?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 근거가 시민적 공화주의에서는 사회성과 윤리적 자기 실현 이런 거에서 찾았지만 얘네들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여기서 찾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야 라고 했던 건 아까 시민적 공화주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른 거야. 얘네 입장에서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중요해. 좀 다르지? 시민적 공화주의는 정치 참여 자체가 그냥 목적이야. 해야만 하는 거야. 하지만 신로마 공화주의는 정치 참여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니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4문단 볼까?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건 또 자유주의랑 대조를 하는 거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 이거 무슨 자유였더라? 이거 소극적 자유였지.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상태, 국가도 뭐 외부 세력도 다 나를 간섭하지 않는 상태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 즉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면서 법으로 인해 이런 자유가 가능해 라고 본 게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래.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얘들아,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 자유의 근거가 자연권인 건 자유주의자들이었어. 그런데 이 공화주의자, 특히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자유가 중요하거든? 자유가 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헌법이 근거라는 거야. 헌법은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 그 헌법으로 인해 자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게 신로마 공화주의자 하면서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은 시민적 공화주의자 있지. 시민적 공화주의자와의 차이를 얘기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와의 차이야? 자유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했어. 차이점 중심으로 글이 써 있거든. 그걸 중심으로 글을 읽어주고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정리할게. 5번은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신로마 공화주의자. 얘들아, 얘는 누구였냐면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았어. 마키아벨리, 이건 앞에 있었어.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이었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정치 참여와 같은 의무를 강조했어. 그래서 정치 참여, 이런 의무를 강조했지만 이것을 강조한 까닭이 있었어. 이것을 강조한 까닭은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너희가 뭘 읽어내야 되냐면 자유가 중요하구나.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자유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왜냐하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 참여를 강조했으니까.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치 참여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에게는 목적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자 타고난 사회성을 기반으로 했던 거야.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유가 제일 중요하거든. 얘네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비지배로서의 자유, 맞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적어볼게.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럼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타인의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 이걸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지배가 아닐 비자 쓴 거겠지? 지배가 아닌 것.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이 되지 않고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타인이 외세, 폭정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하면은 법으로서 이 자유가 가능하다. 법을 통해서 이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법 자체는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하는 거야. 시민들이 스스로 제정한 그런 법. 알겠지? 그리고 이 법이 자유의 근거가 되는 거지. 자유의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 법.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알아둘 게 자유주의 있지. 우리 가글에서 했던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근거는 자연권이었어. 자연권이 자유의 근거였으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의 근거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법은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됐어? 여기 내용이 되게 많아. 지금 가에서 자유주의, 나에서 공화주의에서 또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용 정리를 좀 잘해야 되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가 16번부터야. 잠깐만. 나 뭐 하나 안 했지. 미안. 마지막 문단을 안 읽은 것 같은데. 해볼게. 얘들아 미안해. 진짜 중요한 걸 빼먹었네. 여기 다시. 5문단.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화주의의 의의 해서 마지막 의의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이제 공화주의 자체의 의의. 알겠지? 여기까지 볼게. 그리고 다시 갈게. 16번. 자,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그래서 요거 3번이야. 자유주의, 공화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했거든. 1번에 변천 과정 없고, 2번 사회적 배경 없고, 사례 없고, 특정 철학자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없어. 그 다음 17번 보자.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맞지? 개인주의 사상은 국가랑 개인 중에서 개인이 우선이다 라는 거였지.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시, 얘도 맞았지. 의무보다 권리, 맞네. 2번 자유주의에서 시민의 권리인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배제되어야 누릴 수 있다. 자유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맞는 것이고, 이게 소극적 자유였어. 소극적 자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3번 공화주의에서 권리는 시민의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요거 기억나? 공화주의 그 첫 번째 문단에서 권리가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의무랑 권리가 같이 붙어 있었지. 4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의무는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무를 선택할
할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자유주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 자유주의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개인의 자발적 동의,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 그치? 근데 공화주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방금 읽은 지문에서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공화주의 했을 때 개인의 권리 이익보다 의무가 우선시 되고 이 의무는 선택 안 돼. 그 다음에 거절도, 그러니까 거부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공화주의에선 선택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답 4번이야 얘들아. 공화주의에서 의무는 선택 안 되고 거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5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서로 다르다. 기억나니? 자유주의에서 근거는 자연권. 그치? 공화주의에서 근거는 헌법. 맞지? 우리 마지막에서 읽었었지? 그래서 17번에 4번 해주면 되고 18번 볼게.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야.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봐야 돼. 보기 입장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보기 입장을 봐야 되지.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얘들아 이거 그럼 소극적 자유 맞지? 요걸 파악해야 되는데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 없고 방해 안 받는 것. 이게 소극적 자유였어. 국가 타인에게 구속도 안 되고 간섭도 없는 상태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도 없는 상태고 해서 소극적 자유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 그러면 문제 의도가 뭐냐면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야.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우리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어떤 거였냐면 여기 있다 봐봐. 여기 적극적 자유를 주장했는데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본 거야. 요거 하나 차이가 있었어.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 이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 비판을 어떻게 하겠어?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걸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아 5번이야.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는구나. 너는 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요 18번에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19번. 19번에서 기역은 시민적 공화주의자. 그 다음에 니은은 신로마 공화주의자. 1번 기역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법이 중요하다고 본 건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었지. 2번 기역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얘들아 요거 기억나니? 요거 한번 볼까? 어딨냐면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정치 참여를 되게 중요시 생각했잖아.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 자유행사 있지, 자유행사.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행사 맞고. 자 3번 니은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정치참여의 근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은 기역이었어. 기역. 그 다음 4번 니은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인간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니은 신로마 공화주의는 법이 중요하다고 보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5번 기니 모두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참여의 목적을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는 데 있다.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는 데 있다라고 본 건 기역이야. 정치 참여에 대해서 윤리적 덕목 함양.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야 라고 본 건 기역이고 니은 아니야.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개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문제 언제든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20번. 보기 볼게 얘들아. A가 자기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설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도로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었다. 구청은 도로가 막히면 주민들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 우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A의 건축허가 신청을 가져가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A가 자기 소유의 그 건물,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구청이 안 된다고 해. 왜냐면 얘는 공공의 선, 어떤 좀 공적인 것들, 공동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공의 이익. 좀 더 읽어보자. 이에 A는 자신의 사유지에 건물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구청의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법원은 이 도로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 도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어. 그럼 법원도 구청 편인 거야.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A의 자유와 구청과 법원의 공공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거든. 이랬을 때 선지가 1, 2, 3번이 있고 4, 5번 이렇게 있어. 자, 1번 공화주의자들이야. 공화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앞에서 공익이랑 개인의 자유 중에서 공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1번 구청 측의 주장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겠군. 공화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진 않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공익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이 구청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나머지 볼게.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공익이 중요하니까. 3번 공화주의자들은 A를 공동선에 관심을 가진 이상적인 시민상과는 거리가 멀어. 야, 너는 왜 네 자유만 생각하냐? 공익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 4번 자유주의자야. 이번엔 자유주의자들은 A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겠지. 5번 자유주의자들은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려면 A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요거 기억나?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개인의 권리가 제약이 됐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개인 A의 권리가 제약이 있을 때는 이 A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1번이야. 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자유주의자가 자유를 중시하고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의 선, 공익을 중시한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이 지문 중요하니까 천천히 정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할게. 너무 고생 많았어.